아니, 한국은 또 중국 것을 자기 것처럼 포장해놨네. 탕후루가 중국 간식인 것도 모르네, 무식하게! 한국은 진짜 도둑의 나라인가? 한복도 중국 거인데 본인들 전통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봐! 아니, 진짜인지 짝퉁인지도 모르고 사가서 이쁘다고 SNS에 올리는 건 뭐야? 짝퉁 한복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가 무슨 잘못이겠어? 한프 입히면 더 이뻤을 텐데. 이게 무슨 대화인가 싶으시죠?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SNS를 보던 중국인 학생들이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개막식, 서울 시리즈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LA 다저스의 선수와 아내들이 한국의 번화가를 방문해 길거리 음식을 먹은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흥분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저와 제 친구 지윤이는 너무 황당했는데요. 지윤이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지윤이는 대화를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는데요. 차라리 그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불러서 따져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리를 황급히 떠난 후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 뉴저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전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콘텐츠에도 관심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 좋은 점은 다양한 인종들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프로젝트 과제를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레 가까워지는데요. 그 친구의 문화도 배울 수 있고 견문도 넓히는 좋은 경험이 됩니다. 미국 현지인 친구, 일본,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겪은 친구들이 소수라 단정을 지어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나라별로 친구들이 성향이 다른 게 있는데요. 일본인 친구들은 지나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에 같이 조별 과제를 하게 되었는데 약속한 시간에 5분 정도 늦게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며 예의를 갖춰 사과하는 건 좋은데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인사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반복하다 보니 인사를 받는 제가 더 불편하더군요. 이게 이렇게까지 사과할 일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예의 바르게 사과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쿠키를 만들어 오고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니 제가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과하게 예의를 차리는 태도가 저는 좀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의외로 파키스탄 같은 중동 쪽에서도 유학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노력하는 천재들이 진짜 많습니다. 머리도 좋은데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매 수업마다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친구들이고 그나마 한국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과 비슷한 수학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많죠. 한국 학생들은 뭔가 조용하고 유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긴 했지만 엄청난 수는 아니어서 그런지 많이 볼 수는 없었는데요. 성적도 잘 받고 머리도 좋은데 제가 보기엔 자신에게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친구들은 일단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중국어 자체가 좀 시끄러운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 친구들은 수업 시간 전후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난번에 대화도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너무 크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듣게 된 거죠. 한국 유학생이나 일본 유학생들은 소곤소곤 이야기하는데 중국인 학생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중국어로 말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건방집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특히 4년제 대학으로 유학 올 정도이면 굉장히 부유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학교 주차장에서 보이는 벤츠, BMW, 아우디는커녕 마세라티, 포르쉐를 넘어서 람보르기니나 벤틀리를 타고 학교에 와 책가방을 메고 등교를 한답니다. 이런 차에서 내려 등교하는 친구들은 99% 아니 200% 중국, 홍콩인 친구들이었습니다. 전에 버스를 타고 다니던 중국인 친구가 차를 타고 학교에 왔는데 벤틀리를 타고 왔더라고요. 22살에 첫 차로 벤틀리라니. 전 놀랐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묻자 생일이라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중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홍콩인 친구들도 중국인 친구들 못지않게 부자로 보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애들을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애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데 홍콩 애들은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아시아 친구들을 주로 이야기했던 것은
요즘 미국의 한류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서인데요. 그러던 중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특강이 있어서 들었습니다. 저처럼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아시아 전통 문화와 복식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토론식 수업이라 강의를 이어가시다 중국과 한국, 일본 학생을 초대하여서 각국의 전통 의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학생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는 단순한 옷이 아닌 일본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예술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헤이안 시대부터 시작된 이 의상은 계절, 성별, 나이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과 색상이 표현되는데요. 최근에는 결혼식과 졸업식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많이 입습니다. 기모노의 디자인과 색상은 착용자의 지위와 개성을 나타내는데요. 허리띠인 오비, 바지형 스커트인 하카마, 나무 신발인 게타와 같은 다양한 액세서리와 함께 어울려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모노를 통해 일본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며 조용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바로 제 친구 지윤이었는데요. 지윤이는 발표 수업을 잘하는 친구여서 더 기대되었습니다. 지윤이는 조교에게 부탁하더니 최근 LA 다저스 선수 중 포수 윌 스미스 부부가 한복을 입힌 딸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스미스의 아내를 따라 스미스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가져온 한복이라며 딸 샬롯이 한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모습이었는데요. 한복을 입고 귀엽게 웃고 있는 샬롯의 모습에 강의실 여기저기서 귀엽다는 말이 들렸는데요. 지윤이는 한복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한복은 단순한 전통 의상이 아닌 깊은 역사와 문화가 담긴 예술 작품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삶과 함께 해온 한복은 그 자체로 한국의 아름다움과 정신을 대표합니다. 한복의 색상과 형태는 계절, 연령, 성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며 각각의 디자인은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날이나 명절에 한복을 착용하였습니다. 섬세한 자수와 고운 색감이 조화를 이루며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죠. 또한 한복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미학을 반영한 것이며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색상과 문양을 사용하여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복을 입는 것은 단순한 복장을 넘어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는 것인데요. 아마 스미스의 아내도 이런 의미에서 딸의 한복을 구입해 가져와 입혀본 것일 겁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은 형태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과정과 착용하는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에 의해 재해석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착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체성을 대변하며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샬롯이 입은 한복은 전통의 한복이라기보다 레이스 소재를 활용한 저고리에 변형된 모습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윤이가 발표를 끝내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블랙핑크가 MBC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진이 펠런에서 공연을 보일 때 한복을 입고 나온 모습을 보았다면서 한국 한복이 무척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윤이는 블랙핑크의 제니와 로제가 입은 한복은 한복을 모티브로 한 무대 의상이라 일반인들이 입기는 어려우나 디자인을 변형하거나 전통 문양을 넣은 옷들이 많이 사랑받고 있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고궁을 방문할 때 한복 입는 것을 즐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자신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경복궁을 갔었고 그때 일행들과 한복을 대여해 입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낯선 디자인이라 처음에는 움직임이 어색했는데 입을수록 편하고 매우 고급스러운 실크 파자마같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일행 중 샬롯과 같은 어린 조카가 있었는데 한복을 직접 입어본 아이는 한국의 프린세스라고 이야기하며 한복을 입고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정말 공주가 되었다며 너무 아름답다고 연신 이야기하며 설레하는 모습이 가족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복에 관한 이야기가 뜨거워지자 마지막으로 발표를 맡은 중국인 학생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전통 의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의 전통 의상은 중국의 전통 의상을 베낀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도 당황하셨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중국인 학생은 한국의 한복은 중국의 한풀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족의 전통 의상인 한풀을 따라 한짝퉁이라고 했는데요. 한국인들만 모르지 중국인들은 다 한복이 한풀을 모방해서 만든 것인지 아는데 한국인들은 뻔뻔하게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잘 몰랐던 중국 게임 회사에서 한국의 게임을 오픈하며 게임 의상 중 한복을 추가했다가 중국인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글을 게시하며 한국 시장을 철수했던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웨이보 인플루언서의 설명을 인용하며 조선과 명나라 관료들의 의상이 똑같다면서 전통적으로 의상을 카피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한복으로 인하여 이번 MLB 서울 시리즈에 관심 갖게 된 중국인들은 김하성 선수가 팀원들에게 한복을 선물한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팀 선수들에게 선물한 금색 한복을 가리키며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이 빨간색과 금색인데 그중 왜 금색에 가까운 노란색을 골랐냐며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소속팀의 색이 노랑이라 선수들에게 노란색 한복을 선물한 것인데 왜 갑자기 중국 이야기가 튀어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러자 지윤이는 손을 들고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근거리에 위치한 이웃나라이고 고대부터 교류가 활발해서 한 문화권으로 볼 수 있지만 한복이 한풀을 카피했다는 주장은 중국만의 주장일 뿐 설득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푸는 한복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람들도 많다며 관련 자료를 보여주었죠. 한푸는 저고리와 치마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의 경계가 뚜렷하며 저고리를 이용해 여미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복의 저고리를 하늘을 바지는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의 전통 사상을 담은 옷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학생 밍밍은 몇 해 전 치른 올림픽 개막전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 조선족 여인이 입은 게 바로 한국의 한복과 비슷한 것인데 중국의 소수 민족 중 하나이다. 이렇게 중국의 소수 민족의 문화를 한국이 카피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윤이는 원래 중국은 치파오를 중국의 전통 의상이라고 하지 않았었냐며 최근 중국의 정세가 바뀌며 치파오는 중국의 소수 민족 복식이라며 한풀을 전통 의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왜 올림픽 개막식과 같이 전 세계인이 보는 자리에서 한국 문화를 중국의 문화로 보여지게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지금 한국 문화가 더 우위인 상황에서 보이는 시기와 질투로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밍밍은 지윤이의 이야기를 듣고 더 씩씩거리더군요. 전 지윤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잘 알고 있을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밍밍은 중국인 대표적인 SNS 웨이보에서는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나 도둑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금에 절인 채소를 가리키는 것을 중국에는 파오차이가 있는데 최근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알려진 김치가 바로 이 파오차이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불고기, 김밥, 비빔밥 등과 함께 김치를 떠올렸던 미국 학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밍밍은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인들은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지역에서는 절인 야채를 이용해 다른 음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부 지역은 추운 겨울을 대비해 야채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파오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지윤이는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김치는 특유의 매운맛과 다양한 부재료의 사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국 문화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파오차이는 지역별로 다양한 맛과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매운맛이 강조되지는 않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파오차이는 절인 채소이지만 김치는 발효시킨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김치는 고유한 조리법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윤이는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국가 간의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2001년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의 등록과 인정을 받은 것이 바로 김치라고 했습니다. 우와, 한복에 이어 김치에까지 전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진 지윤이가 정말 놀라웠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지윤이의 발표에 공감한다는 듯 박수를 폈습니다.
교수님은 문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시대에 따라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서구의 다양한 음악 장르를 바탕으로 K-팝이라는 독자적인 장르를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말이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한국식으로 발전시킨 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독자적인 한국 문화의 힘이 지금의 BTS, 블랙핑크 등의 K-팝 아티스트의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카피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세계 팬들이 열광하지 않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뜨거웠던 강의가 끝나고 전 지윤이에게 강의 발표가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윤이는 아까 열정적으로 대변하는 모습은 어디로 가고 수줍게 웃더군요. 제가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한국의 문화 위상에 대한 일본과 중국 학생들은 복합적인 감정일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지윤이도 동감한다고 했습니다. 지윤이는 이런 것을 동북공정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본인들이 소수 민족의 문화를 말살시켰던 것에 대한 반성과 재생의 노력은 하지 않고 남의 나라의 전통 문화를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개념 있는 중국 학자들은 한푸가 한국에 영향을 준 거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한 교수도 당시 유행했던 복장을 고려해서 파생된 고려 양식임을 지칭하며 고려 여성, 즉 한국의 복장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밍밍같이 극단적인 애국 사상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이 한국이 미국에서의 중국의 전통 문화의 입지를 빼앗았고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탕후루 이야기하고 한복 이야기하며 분개하던 학생들도 이런 부류의 사람일 거라고 말이죠. 참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한복과 김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기회가 되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한복을 실제로 보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